이정호의 찍으면 간다. 딜사이트 S 이정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AS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정말 좋아요. 자, 첫 번째로는 잉글우드랩 보겠습니다. 6월 25일에 받았거든요. 벌써 수익률 12% 돌파가 됐습니다. 장중에 24,000원 찍는 모습까지도 보여줬는데 지금 자리 끌고 가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자리 끌고 갈볼만 해가지고 오늘 AS 종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라고 본다면 선크림 제품인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가 왔기 때문에 또 폭발적인 매출세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차트상 지금 21선 부분 밑에서 있는데 저 자리만 돌파를 해준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시세나 상승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끌고 가자, 욕심내자 네, 말씀 주셨고 네. 안산 투자자들 지금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뭐 K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K 뷰티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종목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화장품주 갖고 계신 분들 없다라고 한다면 계절 성수기를 탈 수 있는 잉글우드랩 이거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잉글우드랩 지금 보유자들도 기보유자들도 여전히 접근 가능하다 말씀 주셨는데 TNL도 A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NL 6월 24일에 받았던 화장품주죠. 네. 여드름 패치 관련해서 말씀 주셨었는데 자, 이 종목도 수익률 7% 넘어가고 있습니다. 74,000원 찍었던 모양새였는데요. 자, 지금 자리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자리 진입가 부분에서 약 조금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K뷰티에 또 한 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에서 제품 1등까지도 했던 제품입니다. 그 뭐냐? 여드름 패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되게 확산된 부분이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개하기 시작입니다. 아직 가정 내 침투율이 10%도 안 됐기 때문에 점점점 올라간다고 한다면 폭발적인 매출세나 이런 부분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패치 관련해가지고 납품하는 업체 거기서 이제는 히어로에서도 이제 유럽 쪽이나 해외 쪽으로 더욱더 판매량을 증가하기 위해서 법인 건설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세나 이런 부분은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역시나 TNL도 지금 보유자, 네, 기보유자 다 가능하다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떡 이벤트 진행을 했었죠.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과 응원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오늘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우리 딜사이트 경제TV 캡처를 하셔서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샵 908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사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 메시지까지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떡을 받으셨는데 이번에도 드립니다. 떡 선물 세트 작지 않고요. 큽니다. 푸짐한 떡 선물 세트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샵 9083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호 전문가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초록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검색하시고 우리 이정호 전문가 찾아서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검색창에도 딜사이트 S 혹은 이정호에 찍으면 간다 검색하시고 우리 전문가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죠? QR코드도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 찍으신 김에 카메라 열고 QR코드도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 함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장 준비 들어가 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 저한테 바나나? 네. 네, 바나나 우유 관련주 빙그레 갖고 왔습니다. 바나나 우유 관련주 빙그레 네. 들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올라와 있는데 국내 1위의 가공류, 이젠 해외에서 인기. 사실 지난 4월, 5월 뭐 수출 데이터가 원체 잘 나오면서 음식료가 날아갔었잖아요. 그 네. 중심에 빙그레도 있었고요.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로 뭐 국내 1위 가공류 누가 뭐래도 바나나 우유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단지 우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K 콘텐츠 확산으로 인해서 저 우유 나도 먹고 싶다 이런 분위기가 열풍이 되면서 해외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오면은 꼭 사 먹는 우유 중에 하나가 바나나 우유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여행을 가면 가장 먼저 들리는 데가 편의점에서 푸딩이나 뭐 편의점 음식을 먹는데 중국 분들은 우리나라에 왔을 경우에 편의점에서 꼭 바나나 우유를 하나 먼저 먹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나나
바나나 우유 관련해가지고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 여기 빙그레에서 투탑을 달리는 또 있어요. 바로 메로나입니다. 네, 올때 메로나 뭐 이런 밈도 있었는데 이 메로나가 어떻게 본다면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중에 하나가 가장 뭐냐면 미국에서는 딸기 맛 그리고 초코 맛 이런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많은데 메로나는 어떻게 본다면 좀 색다른 좀 제품이지 않나라고 들고 있습니다. 쫀득쫀득하면서 메론 맛 아이스크림 이게 어떻게 보면 열풍을 불면서 계속적인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메로나 같은 경우는 전국의 코스트코에 다 입점이 된 상태인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 계속적으로 침투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이 메로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메론 맛만 있는다라고 생각하는데 해외에서는 점점 이 맛들이 여러 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취향에 맞춰서 더욱더 확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K푸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고점을 찍고 좀 늘려주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빙그레 종목 갖고 왔습니다. 예,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그 뚱땡이 단지형 네, 우유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메로나도 진짜 미국에서 잘 나간다 그러고 제가 듣기로는 브라질에서 그렇게 핫하다고 몇 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작년보다 덥다. 그래서 마시고 아이스크림 먹는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계절적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에 항상 더 아이스크림 관련해가지고 빙가류 관련해가지고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고 매출색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번 연도의 트렌드는 좀 많이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어떻게 보면 콜라를 먹을 때 다들 제로 콜라를 드시잖아요. 저 제로만 먹어요. 네, 저도 그러는데 이 아이스크림도 어떻게 본다면 제로 열풍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빙그레에서 대표적인 종목 더이사냥이라는 그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도 제로가 나오면서 좀 더 매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아이스크림 살쪄서 못 먹겠다고 망설였던 분들이 이제 제로 시리즈가 나온다고 한다면 좀 더 매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름이 계속 더 덥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에어컨 관련주 그리고 폭염 관련주들이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빙가류, K푸드까지 겹치면서 또한 폭발적인 매출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많이 덥기 때문에 올해 더 덥다 그러죠. 그래서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라는 측면으로 연결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도 실적 이야기가 나오네요. 올해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나요? 네, 작년에도 어떻게 본다면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대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 연도는 어떻게 본다면 좀 더 다르게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해외 매출 비중이나 이런 부분은 연 1에서 2% 정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네. 이번 연도부터는 어떻게 본다면 미국에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해외 진출이나 이런 부분을 더 올리기 위해서 할랄 인증까지도 받으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더욱더 폭발적인 매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영국과 유럽 쪽으로도 더욱더 매출 확산이나 이런 부분을 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이번 연도 국한대 내수주에서 이제 수출주로 더욱더 변모가 되는 모습세 어떻게 보면 삼립식품 네, 삼양식품이 어떻게 본다면 불닭볶음면으로 한 단계 K푸드를 올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다음 K디저트 이 빙그레가 어떻게 보면 주축이 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빙그레 지금 자리 가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1만 원 찍었었고 좀 밀려 내려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6월에요. 네. 이번 7월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네, 어떻게 보면 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자리가 저는 되게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좀 눌려줬기 때문에 또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눌렸을 때 우리가 가장 들어가야 될 키포인트가 뭐냐라고 본다면 이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냐, 이 재료가 쉽게 꺾일 거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빙그레 매출은 이번 연도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눌림 자리에서 들어가는 포인트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매수가는 97,500원 이하,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82,000원 잡고 대응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97,500원이 지난 금요일의 종가였습니다. 네. 목표가 12만 원으로 그러니까 직전 고점 돌파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주셨고요. 손절가 82,000원 잡아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빙그레 삼양식품 말고 빙그레 가져오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메로나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본다면 바나나 우유 라면은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빙그레. 네, 빙그레. 이 제품에서 어떻게 본다면 이 침투율이 되게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유나 이런 제품도 계속적인 수출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 번 먹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찾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품의 확산세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빙그레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받아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어떻게 본다면 시장의 두조주는 아닌데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섹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섹터를 방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방산. 이 방산에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현대로템, K2전차 이제 네, 수출 맞습니다. 기대감도 있고요.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2분기부터 1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나왔나요? 네, 1분기는 어떻게 보면 기대를 많이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1분기에 K2 전차가 약 7대 반영된 걸로 나왔습니다. 폴란드에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수주는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실적은 왜 이렇게 나왔어? 약간 실망 매물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나왔다라고 하는데 2분기부터는 어떻게 보면 증가 추세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폭발적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기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폴란드양 K2 전차는 24년도에 56대 그리고 25년도에 96대를 납품 예정인데 여기서 폴란드에서 계속적으로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을 만큼 어떻게 본다면 기대감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실적 개선 기대감에 주목을 해보자 말씀 주셨고요.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이 있다고요. 루마니아 쪽으로 이야기가 계속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루마니아 쪽으로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방산 관련해가지고 현대로템이 지금 3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한다면 폴란드의 매출이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루마니아까지도 수주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매출적인 측면이나 고객사 확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매출적인 측면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루마니아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폴란드보다 더 전차 대수가 더 많습니다. 250대 가량을 좀 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폴란드보다 매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4월달에 루마니아 VIP가 방한하는 모습세가 또 나왔고 외교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 기대감 때문에 더욱더 밀어주는 모습세 그런 부분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방산 어떻게 본다면 지금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선거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방산도 좀 눈여겨볼 섹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산 실적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 테마까지도 엮여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실적과 수출 데이터가 찍히면서 가시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현대로템이 지금 3등이라고 봐주신 네. 건데요. 자, 가격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초가 공략 줄까요? 가격 전략 말고 또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방산 다음 철도. 네, 이걸 네. 빼먹었네요. 철도 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떻게 본다면 방산에서 3등이라고 말씀해드렸는데 철도에서는 또 1등입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철도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수주 잔고가 더 많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철도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 LA 전동차 그리고 이집트 트램, 미국 MBTA 전동차 추가 공급까지도 있는 부분. 어떻게 본다면 미국에서 계속 IRA 인프라 법안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인프라 쪽에서도 하나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철도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우즈벡 고속 전철 그리고 김포 골드라인 민간 유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산보다 철도 쪽으로 수주 잔고가 2배 이상 더 높은 부분이 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4년도에는 방산으로 좀 더 탄력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받은 수주들이 어떻게 보면 25년부터 매출액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25년도부터는 방산 다음으로 이제 철도가 이제 다음 섹터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두 섹터 다 어떻게 보면 수출과 연관된 포인트가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본다면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잘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산에서는 3등이지만 나중에 추후에 철도 열풍이 불었을 때 거기서 가장 많이 올라갈 종목은 또 현대로템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방산 모멘텀만 볼 것이 아니라 철도도 봐야 된다. 네. 오히려 철도 쪽에서 좀 더 힘을 받을 수도 있다 말씀 주셨는데 그 이야기라면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어요? 가격 전략을요? 네,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종목 특성상 어떻게 본다면 되게 천천히 많이 움직여요. 어떻게 보면 1등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2등주 LIG 넥선 종목 같은 경우에 그 등세가 나오는 모습세가 많이 나오는데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되게 천천히 급등락이 되게 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떻게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매력적인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LIG 넥선이 저번 주 금요일 날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항상 어떻게 보면 이 방산 세 종목은 돌아가면서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가 나는데 그 다음 타자는 이제 현대로템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고점 돌파를 계속적으로 시도해주는 모습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 힘이 딸리는 모습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번 연도 방산 관련해가지고 수주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철도 관련해가지고 수주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왔을 때 폭발적인 랠리는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매수가는 지금 4만 원 이하 가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목표가는 53,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잡고 대응하신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금요일 종가가 4만 원이었는데 목표가 53,000원 꽤나 좀 룸을 넓게 열어주신 것 같아요. 네, 전고점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항상 전고점을 돌파한다라고 가정하고 차트를 본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회사의 전성기가 지금 이번 연도에 끝나냐 아니면 내년까지 그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로 잡고 종목을 바라보는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때는 현대로템 이번 연도는 방산 그리고 그 다음 연도는 어떻게 보면 철도 계속적으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회사의 전성기는 지금 24년도가 아니라 25년, 26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네. 전고점은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53,000원으로 주셨는데 좀 너무 높게 주신 게 아닐까 싶기도 했었는데 괜찮다. 1차 네. 목표가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35,000원으로 매수가는 4만 원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조금 전에 떡 이벤트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거든요. 그 안에서 당첨자 한 분이 나왔습니다. 자, 핸드폰 뒷자리 8422님께서 자, 핸드폰으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을 캡처를 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응원의 메시지도 딜사이트 화이팅, 이정우 전문가 화이팅 보내주셨네요. 최인 화이팅은 없네요. 네, 우리 딜사이트 화이팅 하라고 연락 주셨고 우리 8422님께 푸짐한 떡 세트 바로 로켓 배송으로 저희가 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딜사이트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다른 시청자분들께서도 다음 이벤트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이정우 전문가 좀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루트 다시 한번 안내 드려볼게요. 초록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검색하시고 우리 이정우 전문가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검색창에도 딜사이트 검색하시고 혹은 이정우에 찍으면 간다 검색하시고 우리 이정우 전문가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도 가능하시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면서 끝낼게요. 이정우에 찍으면 간다.